안녕하세요. 필립의 사연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앞뒤 안 가리고 자기 입속만 차리는 남편을 철저히 응징한 한 여성분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마보이의 노출중 남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겪은 황당한 사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뉴스 같은 데서 들었던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인데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남편과 시모가 저 모르게 말 그대로 쇼를 하면서 몰래 돈을 벌고 있던 사연이에요. 그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랑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커플이었습니다. 한참 공부할 나이인데 그때부터 연애했다고 하면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정말 건전 커플 그 자체였어요. 저는 고2 때 우연히 제가 알바하던 커피숍에서 남편을 알게 됐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생 때부터 커피숍이랑 편의점 알바를 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 매일 와서 유자차 한 잔 시켜놓고 공부하다가 가게 문 닫을 때쯤에는 의자 정리하는 거를 말없이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저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저희는 같이 도서관에 가고 집에 바래다주고 하면서 같이 좋은 대학 가자고 서로 응원해주는 건전 커플이었어요. 아쉽게도 남편은 대학에 붙고 저는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면서 서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죠. 저는 완전 실용주의자라서 재수하는 건 인생의 낭비라는 생각에 취업을 준비했죠. 재수 안 하면 뭐 할 거야? 요즘 웹디자인 배워두면 취업 잘 된다던데 그거 배워보려고. 나중에 후회 안 되겠어? 그래도 공부한 게 아깝잖아. 너라도 대학 갔으니 괜찮아. 나는 열심히 일할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저는 그 이후로 웹디자인 학원에 가서 홈페이지 디자인하는 걸 배워서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어요. 21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남편은 대학에 가서 1학년이 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대학생활 적응하느라 나름 바쁘게 지냈죠. 저는 일이 끝나고도 남편이 학교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같이 데이트를 하곤 했어요. 남편은 학생 신분이었고 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은 주로 제가 내는 편이었습니다. 아, 진짜 남자인 내가 내야 하는데 쪽팔리게. 미안해. 나중에 돈 벌면 내가 맨날 호텔 뷔페 데려갈게. 괜찮아.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내면 되지 뭐. 나 대신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뒷바라지 잘할게. 제가 남편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학기 중간에 등록금이 모자랄 때는 제가 직장인 대출을 받아서 몇 번 빌려주고 그래서 급하게 낼 때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가 평생의 은인이고 자기가 나중에 성공하면 다 갚아준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정작 그러는 동안 저는 돈을 하나도 못 모았어요. 직장 동기들은 차곡차곡 월급 모아서 원룸에서 작은 아파트 전세로 가는 동안 저는 통장 잔고가 항상 100에서 200만 원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후회가 없었던 게 제 남편이 저한테 참 잘해줬거든요. 딱 군대 갔다 오고 그 인터넷 방송에 빠지기 전까지 말이죠. 남편은 약간 관종기가 있는데 예전부터 셀카를 그렇게 찍었거든요. 남자가 셀카 중독인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공공장소든 자기 방 안이든 화장실이든 그렇게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는데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 예뻐 보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상반신 탈의한 채로 셀카 찍기도 하고 심지어 샤워하고 나서 다 벗은 몸으로도 셀카를 찍어 보내더라고요. 물론 하반신은 노출이 안 되었지만요. 이 정도면 거의 19금 아니야? 내 몸은 남자인 내가 봐도 정말 섹시하단 말이야. 너 학교에서도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니까 그러지. 친구들도 몰라. 내 비밀이야. 그런데 제대하고 나더니 관종기가 좀 심해졌는지 어느 날 자기가 아프리카 TV 방송을 좀 해야겠다고 카메라며 조명이며 사더라고요. 그리고 방송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제가 사는 원룸을 아예 방송실로 꾸며놓기도 했어요. 저야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냥 참았죠. 방송으로 딱히 뭐 이상한 내용을 한다기보다 그냥 자기가 멋진 척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몸짱 남자가 시를 읽어드립니다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치기도 했는데 그따위 방송도 사람들이 10명, 20명 그래도 들어와서 듣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까지는 취미이자 애교로 봐줄 수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왜 관종이 도가 지나치면 도끼병이 되잖아요. 어느 날은 제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원룸 안에서 아뵤 아뵤 소리가 들려서 이건 뭐 또 무슨 소린가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웬걸? 이놈의 자식이 이번엔 쫄쫄이 바지를 입고 상의 탈의한 채로 쌍절곤을 돌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방제목을 봤더니 가관이더군요. 몸소룡이 몸소 시전하는 섹시 쌍절곤 라방? 저는 남친 옆구리에 2단 옆차기를 날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갈수록 가관이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당장 카메라 안 꺼? 왜 그래? 이게 내 유일한 나기자 취미인데 무슨 야한 방송도 아니고. 이게 더 이상해. 더 이상하다고. 무슨 쌍절곤을 돌리면서 춤을 추고 앉았어? 개취인데 진짜 너무한다. 그때마다 제가 잡아줘서 남친이 다행히 안드로메다로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서 남친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고 저희는 7년 정도 연애를 한 끝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남친의 성 정체성이 의심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만 보고 한 번도 딴 여자한테 눈 안 돌린 게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 믿고 살아도 되겠다 그러고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신혼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된 남친은 저한테 더 잘해주더군요. 저희는 맞벌이를 했는데 남편은 제가 출근할 때 항상 차로 데려다주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다리를 주물러줄 정도로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제가 결혼 전에 남편을 의심하고 이상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해한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몇 달이 되니까 이놈이 좀이 쑤시는지 예전 버릇이 또 도지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늦잠을 자서 출근 준비를 부랴부랴 하는데 주방에서 퉁탕퉁탕 도마질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속으로 우리 남편이 날 위해서 도시락을 또 싸주는구나. 그러고 엄청 행복해했죠. 자기야, 또 내 도시락 싸는 거야? 아침부터 힘들게 왜? 잘 잤어? 내가 오늘 도시락 맛있게 싸줄게. 근데 왜 이렇게 입고 있는 거야? 도시락 싸는데 무슨 끈 팬티를 입고 있어? 이런 게 내 매력 아니겠어? 남편은 끈 팬티에 상의는 거의 헐벗은 이상한 타이즈를 입고 앞치마를 두른 채로 김밥을 싸고 있었죠.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코스프레인지 멍하니 있었는데 남편은 꽤 당당한 얼굴이더군요. 제가 이상한 건지 저는 남편이 점점 노출증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고 살면서 이 의심은 점차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추운 날이었는데 다들 대형마트 실내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패딩으로 꽁꽁 싸매고 장을 보더군요. 왜 겨울에는 마트 실내도 춥잖아요. 그래서 저랑 남편도 롱패딩으로 맞춰 입고 가서 열심히 장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 옆에 카트에 타고 있던 다른 집 애기가 자꾸 남편을 흘끔거리는 거예요. 저는 뭘 달라는 건가 싶어서 왜 그러니 하고 물었더니 애가 갑자기 남편 패딩 밑단추를 투둑 하고 풀으더니 아저씨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남편한테 잠깐만 서보라고 하고 아내를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1월 엄동설아네 말이죠. 저는 소리 지를 뻔했지만 일단 제 패딩으로 남편 하반신을 감싼 채로 남편을 차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남편을 엄청 다그쳤어요. 당신 진짜 왜 이래? 미쳤어? 마트에 알몸에 패딩 차림으로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당신 바바리맨이야? 뭘 걸치는 게 거추장스러워서 그래. 내가 뭘 잘못한 건 없잖아. 잘못한 게 왜 없어?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위화감 주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몇 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가장 심한 거는 남편의 인터넷 방송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은 광녀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남편의 쌍절곤 방송에 깊이 심취한 50대 여자분이 자꾸 제 폰으로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저기 여보세요? 혹시 섹시한 쌍절곤 이소룡님 부인 되시나요? 혹시 소룡님을 제가 잠시만 뵐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소룡님 번호가 안 나와서 연락드려요. 어머,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나요? 구글 검색하니까 나오던데. 어머,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한테 뻔뻔하게 연락하시나요? 저는 그 사람 쳐라고요. 그게 뭐 어때요? 내가 이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소룡님 번호만 좀 달라는 건데. 광녀는 뻔뻔하기 그지없었죠. 남편한테 광녀의 연락을 알리니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면서 무시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그냥 무시해도 돼, 자기야. 그럼 방송을 그만하는 게 맞지 않을까? 구덕이 무섭다고 장을 안 담궈야 해? 장이 너무나 만나는데? 내 사생활이 털리는 건 괜찮아? 나 구글링 당한 거 살다 처음이야. 요즘 연락처 다 털려. 매일 스팸 전화 받잖아. 다 돌고 도는 거야. 남편은 팬심을 존중한답시고 그런 광녀들을 모두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팬심이라는 작자들이 전부 다 5, 60대 중년 여성들이라는 게 더 큰 문제였죠. 이분들 자꾸 집 안으로 찾아와서 남편 사진을 들고 소룡님 하는데 제가 입주민들 보기에도 민망했지만 경비 아저씨가 자꾸 이렇게 잡상인 들이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할 말이 없었죠. 한 번은 남편이 퇴근하고 몸살이 심해서 알아 누운 적이 있어요. 저는 일이 바빠서 남편을 못 챙겨줬는데 빨리 퇴근해서 가서 돌봐줘야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벨을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웬걸 현관 앞에 신발이 한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누워있는 저희 집 안방에서는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머, 소령님, 아픈데도 너무 잘생겼어요. 지난번 근육 다친 건 괜찮아요? 이모님들 걱정해주신 덕분에 괜찮습니다. 근육도 많이 회복되었고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어머, 만져봐도 돼요? 정말 감사해요. 광녀 중 한 분이 남편을 만지려고 하길래 제가 급하게 뛰쳐들어가서 뜯어 말렸죠. 못 만지게 하는 것도 그런데 그 사람들 쫓아내는 것도 일이었어요. 세상에 내 집에 쳐들어온 잡상인을 내보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한 번은 남편이 비트코인에 빠져갖고 돈을 엄청 잃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별풍선으로 돌려 막은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팬들한테 돈을 받더니 급기야는 이사가는 전세 자금도 팬들한테 빌리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안 게 어느 날 제 휴대폰 번호로 또 전화가 걸려와서 알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소룡님 부인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소룡님 땡땡캐슬로 잘 이사 갔나요? 네? 저희가 이사 간 건 어떻게 아세요? 아, 네. 제가 소룡님한테 1억 정도 빌려드렸거든요.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네? 저희 남편이 돈을 빌렸다고요? 알고 보니 은행 금리가 높아서 팬들한테 각서 써주고 남편이 돈을 빌린 거였어요. 은행 대출로 전세금을 구한 줄 알았던 저는 황당했죠. 그 팬분은 괜찮다고 하긴 했지만 피부치도 아닌 남한테 그렇게 큰 돈을 붙인다고 하면 그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서 회원 돈을 갚아드렸죠. 남편은 점점 더 팬을 모으더니 꽤 프로 방송러가 됐더군요. 퇴근하고 나서는 아예 방송에만 집중했고 회사를 휴가 내고 라방을 할 정도니까요. 이게 보니까 남편을 향한 팬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가 돈을 갚으러 나간 자리에서 회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억은 안 갚아도 된다고, 자긴 필요 없다고. 아니 왜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소령님은 사생활도 희생하면서 저희를 위해 방송하는데 이 정도는 희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생활을 누가 희생했다고 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소령님이 언제 얼마든 빌려달라고 하면 저는 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진짜 남편이 어디 가서 사고라도 칠까봐 두근두근 심장이 떨려서 하루하루 밤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고민만 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고민을 털어놓으라고 시모를 찾아갔어요. 참고로 저희 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20대 때 모델 캐스팅을 당했을 정도로 연예인 뺨치게 예쁘거든요. 듣기로는 따라다니는 남자 팬하고 결혼해서 고등학생 때 남편을 낳았고 그래서 엄청 젊은 나이에 엄마가 된 거였어요. 고등학생 때 남편을 낳아버렸으니 시모라고 하기엔 너무 젊었죠. 결혼식 때 시모가 한복 입은 걸 보고 주변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누나가 대신 있나봐요 할 정도였으니까요. 나이가 40대 후반이지만 누가 보면 시모가 아니라 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젊었어요. 시모도 남편 못지않게 본인을 열렬히 꾸미는 과였는데 저는 웬만하면 남편하고 시모랑 어디를 안 가는 편이었어요. 어디 가면 항상 제가 외모가 꿀렸거든요. 한 번은 강남에 셋이서 뷔페를 갔는데 거기서 시모가 음식을 봉지에 싸가지고 나오려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시모는 외모와는 다르게 엄청 궁상맞은 성격이었는데 그렇게 어딜 가면 뭘 싸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창피해서 몇 번이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손버릇이 안 바뀌더군요. 그날도 스며시 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 나오는데 시모 가방이 불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모한테 주변 사람들 안 들리게 물어봤죠. 어머니, 또? 쉿. 이게 다 돈이야, 돈. 아니, 그냥 다시 내려두고 오세요.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너는 이런 음식집에서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서나 그런 말을 하니? 그렇게 나오는데 뷔페 매니저가 저희를 제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만요 그러더니 저희 시모 가방을 좀 보자고 하는데 시모가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남의 가방은 왜 뒤져? 내가 뭐 여기서 뭐라도 훔쳤을까봐? 아까 음식 담으시는 거 다 봤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저희 호텔 원칙은 내부에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제가 이 가방 좀 까보겠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건방진 놈이 호텔식이나 되는 데서 일을 해? 이거 안 나? 이 손 안 나? 직원은 시모랑 옥신각신 하더니 가방을 잡아채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가방이 터져버리면서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참치회며 갈비, 떡이랑 전부침 등이 있었어요. 아니, 가져오려면 티 안 나는 것들을 가져오든가 가방 터지도록 담으면 의심받는 게 당연한데 시모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어머, 죄송해요. 이런 게 가방에 들어있을 거라고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때 제가 아무래도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 같아서 급 사과를 했죠.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대신 사과하는 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사과하고 변상하세요. 네? 시어머니요? 저 며느리인데요? 아니, 누가 봐도 이쪽이 시어머니구만 거짓말까지 하시나요? 아, 갑자기 열받네. 민증 까요? 며느리시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얼굴이 워낙 이쪽이 젊어 보이셔가지고서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누가 되었든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문화센터 수영을 다녀오는데 시모가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문화센터 수영 강좌에 따라가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시모는 워낙에 뻔뻔해서 그런 건 아랑곳 않는 성격이었죠. 짠돌이라 제가 돈을 내드리기 때문에 매번 따라 붙는 거였어요. 시모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제 친구인 것처럼 제 팔짱을 끼고 다녔죠. 그렇게 하면 시모가 얻어먹는다는 죄책감을 조금 던다고 생각했나 보죠. 어머, 여기 물 너무 좋다. 네, 어머니. 근데 이제 각자 운동 다녀도 될 것 같은데요. 어머, 너는 시어머니가 운동 같이 다니는 게 싫으니? 남들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운동을 끊어주고서 같이 가자고 난리라던데.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한 것 같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그냥 같이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센터에서 운동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였어요. 어머, 오늘은 언니랑 같이 왔나봐. 언니가 어떻게 더 젊어 보이네? 근데 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야. 시어머니라고? 아, 미안. 잘못 봤네. 너희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니? 제가 그만큼 늙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시모가 은근 그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기도 했고요. 시모는 남편하고 저랑 다닐 때에도 그런 식이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마치 오누이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기도 하고 저는 그 옆에서 무슨 가정부처럼 쫄래쫄래 따라다니곤 했어요. 제가 기죽을 때마다 시모가 하는 말이 누가 뭐래도 네가 제일 낫지. 나처럼 늙은 여자가 뭐 아들 옆에 붙어 있어봤자 누가 눈이나 흘리겠니? 어머니, 그래도 저는 질투나요. 이제 제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어머니 너무 젊어서 다들 시모가 아니라 제 언니인 줄 알아요. 그러니? 그럼 다행이고. 어머니는 그게 즐거우신가 보네요? 기분 나쁘지 않지? 너는 싫으니? 아니요, 저도 좋아요. 저는 시모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특별한 가족 행사가 아니면 저는 남편한테 시댁에는 안 간다고 딱 선언을 했죠. 그런데 한동안 연락을 안 했던 것이 남편 고민 상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저한테 단단히 삐쳐있더군요. 어머니,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그래, 네가 내 생각이 나서 전화도 하고 웬일이냐? 다른 건 아니고 남편 문제로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커피는 네가 살 거지? 네. 어머니, 나와주시면 제가 당연히 사야죠. 시모는 그렇게 얄밉게 전화를 끊더군요. 저 역시 모처럼 큰맘 먹고 간 거였어요. 시모는 한겨울에도 검스에 치마를 입고
가죽 부츠를 신고 커피숍에 나타났더군요. 패딩에 야구 모자를 쓴 제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죠. 누가 보면 제가 시모고 시모가 며느리인 줄 알았을 거예요. 어머니, 저 결혼 생활 못하겠어요. 그 이가 너무 노출이 심한걸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걔가 어릴 때부터 외롭게 자라서 그러니 너무 성심 마라. 노출증이 뭐 죄도 아니고 지 혼자 만족하는 건데 네가 그러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니? 그래도 어머니가 좀 말려주세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그럼 내가 저녁에 가서 얘기 좀 해볼게. 걔가 우울증기가 좀 있잖니? 내가 달래주면 그 버릇을 고칠 거다. 저희 집에요? 굳이 그렇게까진... 어머, 너는 시어머니가 간다는 게 그렇게도 싫으니? 그렇게 꼭 티를 내야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오셔도 되죠. 그럼 오시기 전에 전화 한 통만 주세요. 그게 시모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게 된 계기예요. 남편은 주인 기다리는 개 마냥 엄마가 온다고 하니까 좋아라 하더군요. 제가 제 발등을 찍은 거죠. 시모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밤에 저희 집에 와서 차를 한 잔씩 마시고 가기로 했어요. 저는 시모가 오는 날은 온 신경이 곤두서서 남편을 잡들이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행히 시모가 다녀가면서부터 남편은 그 뒤로는 노출을 좀 자제하는 것 같더군요. 한동안 회사 일이 바쁘기도 했지만 시모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야 예의상 같이 껴서 대화를 나누지는 않고 제 방에서 있다가 시모가 간다고 하면 그때 배웅하곤 했거든요. 자기, 어머님 오시면 무슨 얘기해? 아니 뭐 딱히 할 얘기라기보다 그냥 고민 상담을 하는 거지. 자기는 그 고민 상담 꼭 어머님한테 해야 해? 나한테도 한번 해봐.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다잖아. 나한테도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 시모는 항상 비번을 조용히 누르고 집에 왔어요. 비번을 알려준다는 건 뭐 거의 이 집을 마음대로 쓰라는 의미잖아요. 저는 친정엄마한테 한 번도 비번을 안 알려줬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라고 저희 집 사생활을 전부 공유하더라고요. 시모는 처음에 저희 집에 와서 얘기만 하고 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밥은 먹다가 아예 자고 가거나 거의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집이 더럽다느니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었다느니 이상한 폭풍 잔소리를 하면서 괴롭히셨고요. 더 웃긴 건 시모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시모 집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와서 머물다 간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시모를 만나러 왔다고 어떤 남자가 배를 누르더라고요. 웬 머리 벗겨진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 애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아니 20년 이상 나이 차이 나는 애인이냐고 정말 애인 맞느냐고 따졌어요. 어르신 혹시 집을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땡! 나 여기 사는 여자 남자친구라고 몇 번을 말해. 아니 저희 시어머니신데 애인 얘기를 제가 통 못 들어서 그래요. 시어머니라고? 잘 됐네. 내가 시어머니 방송 광팬이어서 몇 달 전부터 스폰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스폰이요? 갑자기 무슨... 한마디로 말해 내가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뭐 가끔 짝짝꿍도 하는 뭐 그런 사이라는 거지.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데 다음에 와주시겠어요? 땡! 나이 든 노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일단 좀 들어갑시다. 그러고는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저한테 차를 가져와라, 다리 주물러라, 온갖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제가 전생에 시모랑 무슨 악연이어서 그런가 싶다가도 나이 든 분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키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다가 시모가 들어왔죠. 시모를 본 어르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우리 초롱 BJ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연예인을 본 초등학생처럼 시모를 쓰다듬고 만지고 난리도 아닌데 그 와중에 시모는 기분이 좋아서 왜 그러고 있더군요. 제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광경은 난생 처음이라 시모한테 따졌어요. 아니 어머니, 손님이 오게 되면 저한테 얘기라도 하셨어야죠. 그리고 스폰이 웬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 아니다. 건강하고 모범적인 그런 팬과 스타의 관계야. 그런데 돈과 밥과 몸을 대줘요? 너는 싸가지 없이 말투가 왜 그러니? 어머님이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각자의 사생활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어르신 당분간 여기 집에 며칠 계실 거니까 그리 알고 있으렴? 저는 더더욱 황당했죠. 졸지에 시모랑 노인 봉양까지 하게 되었으니 제가 미치고 팔짝 뛰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다가 간다고 하더니 열흘,
2주가 지나도 안 가길래 제가 남편을 막 쪼았죠. 대체 저 노인네 언제 가는 건데? 너는 시부가 없잖아. 기왕 계시는 거 시부 모신다 생각하고 돌보면 안 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제 나보고 남 모르는 노인네 수발까지 들라고? 팬이 있기 때문에 스타가 존재하는 거야. 조금만 자기가 참아줘. 그렇게 무려 2달이 넘도록 그 어르신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네 모시는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꼬박꼬박 저를 하녀처럼 대하는 시모에 대해서 우라통이 치밀곤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모가 오면서부터 남편의 노출증이 잦아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시모도 이제는 좀 가주었으면 하는데 여전히 저희 집에 눌러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남편한테 막 따지고 들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 오셔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계속 오시는 건데? 당신하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별 얘기하는 건 없어. 그냥 나 어릴 때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엄마 얘기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 나 요즘 사고 안 치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 계속 왠지 불안해. 그럴 줄 알고 내가 심신안정에 좋은 차를 하나 사다 놨어. 엄마 오는 날은 끓여줄 테니까 한 잔씩 마셔봐. 그렇게 남편이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시모가 오는 날도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됐죠. 특히 남편이 타주는 차가 특효가 있더라고요. 녹차도 아닌 게 색이 녹색빛이 도는데 그 차를 마시면 몸이 나른해지고 졸리면서 깜빡 잠이 들곤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못 마시는데 그 차는 달짝지근하고 나른한 게 한 잔 마시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시고 친정 엄마한테도 보내줬는데 엄마도 이 차를 마시면 기분이 나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환각 효과라도 들었나 해서 남편한테 물었죠. 이 차 어디서 났어? 맛있어서 주변에도 좀 사다 주려고. 그거? 구하기 힘든 거야. 특별히 자기 위해 사다 준 거니까 남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눠주지도 마. 왜? 좋은 건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아. 그렇긴 한데 이건 남편 사랑이 듬뿍 들어간 거니 자기만 먹어. 그 순간 남편이 고맙더군요. 저를 위한 배려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예뻐 보이고 그래서 부부가 이래서 사나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시모가 왔는데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서 뭘 하는지 너무 조용해서 제가 방문을 딱 귀에 붙이고 대화를 엿들어봤죠. 그런데 남편이 문을 벌컥 열더니 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말 그렇게 엿듣는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당신 내가 준 차 마셨어 안 마셨어? 나 아직 안 마셨어. 그거 먹으면 졸려서 싫어. 그게 얼마짜린데? 내가 진하게 한 잔 타줄 테니까 한 잔 마시고 푹 자. 알았어. 대화 엿들어서 미안해. 엄마랑 나랑 정말 중요한 대화하는 거야. 노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뭘 좀 엿들어주려고 하면 항상 그 차를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차를 마시면 그 다음에는 무슨 수면제처럼 까무룩 그냥 잠이 들고 말았고요. 그 차가 대체 무슨 차인지 몰랐지만 그래도 신경을 죽여주니까 저는 남편이 주는 대로 넙죽넙죽 그 차를 한 달이나 마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미쳤던 거죠. 그 차를 마시면 이상하게 정신이 몽롱하고 안 좋아서 그 차가 단순한 차 재료가 아닌 것 같아서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남편은 도무지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도 물어봤죠. 엄마도 그 차 마시면 졸려? 그래, 나도 이상하게 졸리고 나른해지더라. 이게 대체 무슨 성분이지? 나는 생전에 이런 차는 마셔본 적이 없어서. 나도 궁금하긴 했어. 그럼 어디 한번 알아볼래? 엄마는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나 허리 디스크 심할 때 약 달해준 약재상이 용한데 그 사람한테 말하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알았어, 엄마. 연락처만 알려주면 내가 가서 낱낱이 알아올게. 그렇게 동대문에 있는 약재시장에서 10년 넘게 약재를 취급해온 사장님이 있다고 해서 엄마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찾아갔죠. 그 약재상이 동대문에서는 가장 오래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행색은 남루했지만 어딘가 좀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는 그 약재상한테 제가 마신 차를 드렸더니 향을 맡아보더니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에 다시 오라고 해서 갸우뚱하고 있었지만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가 며칠 뒤에 다시 찾아갔어요. 사장님, 제가 보내드린 약재 한번 보셨나요? 대체 그게 무슨 약재예요?
예, 제가 살펴봤지만 이거 물건이더군요. 혹시 어디서 나셨습니까? 누가 준 거예요? 남편이 선물한 건데요. 백화점에서 샀다고 하던데 왜요? 어디 문제라도 있나요? 이건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약재가 아닙니다. 주로 중국에서 취급되는 약재인데 독성을 가진 약재인데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킨다고 해서 요즘은 거의 쓰지를 않아요. 독성이요? 뭐 사람을 죽인다 이런 뜻은 아니고 단지 신경마비 기능이 있어서 차로 쓰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약재상을 하면서 이런 약은 정말 처음입니다. 저는 약재상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날로 그 차를 마시지 않았죠.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또 시모도 믿을 수 없었죠. 혹시 남편이 저를 독살하려고 한 건 아닐지, 아니라면 저렇게 독성이 강한 차를 저에게 줄 리가 없죠. 혹시 저 몰래 보험이라도 가입해둔 건가 싶어서 덜컥 의심이 나기도 했고요. 남편과 시모가 뭔가 계획을 꾸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둘의 작당을 파헤쳐보기로 하고 남편한테 시모가 오는 날 일찍 차를 끓여달라고 부탁했죠. 오늘도 어머님이 오시지? 당분간은 그냥 우리 집 사람이라고 생각해. 휴, 아예 그냥 들어와 사시라고 하지 왜. 그럴까? 좋은 생각이야. 엄마한테 물어볼게. 진하게 한 잔 탔어. 완샷으로 마셔. 고마워. 당신 정말 다정한 남편이야.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벌써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그동안 다정하고 저만 바라봤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귀찮아서 차를 먹이고 재우려고 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아무튼 그날은 두 모자의 작태를 낱낱이 다 파헤치겠다는 생각에 차를 다 마신 척하고 침대에 누워서 시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시모는 거의 자정이 되어서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시모가 거실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손에 뭘 잔뜩 들어왔는데 멀찍이서는 그게 뭔지 잘 파악이 안 되더군요. 두 모자는 무슨 오만 정이 붙었는지 매일 보고도 처음 본 사람처럼 붙어서 손잡고 펄쩍펄쩍 뛰더군요. 저는 최대한 안 들키게 방에서 불을 끄고 둘이 뭘 하는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얘는 자니? 엄마, 당연히 자지. 내가 그 차를 투샷으로 먹였거든. 잘했네. 오늘도 준비됐니? 예썰. 얼른 방으로 들어가시죠. 저는 속으로 우라질 놈의 남편 새끼를 욕하면서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시모 역시 그 차를 알고 있었고 저한테 그 차를 먹이라고 한 걸 보면 저를 보내버리려고 그랬나 싶기도 해서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길 잘했지. 잘하고 말고. 저는 잠든 척하고 시간을 끈 다음에 시모랑 남편이 둘이서 방으로 가는 걸 보고 슬그머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 지나서 조용하길래 제 방에서 나와서 남편 방으로 갔죠. 이번에도 귀를 바짝 붙였는데 뭔가 소리가 나길래 들어봤는데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이상한 신음소리, 남녀가 뭔가 서로 애무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더 강렬하게, 더 열정적으로. 이대로 죽어도 좋아. 저는 순간 분명히 이게 있어서는 안 될 폐륜의 현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남편을 농락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 방에서 난데없이 신음소리가 날 리가 없잖아요. 저는 상황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두 년놈을 흠씬 패줄 요량으로 한 손에 대걸레를 들고 발로 문을 쾅 차고 들어갔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둘이 껴안고 있는 그 작태를 눈으로 확인했죠. 남편 팔에는 립스틱 묻은 키스 자국이 있었고 시모는 남편 무릎에 앉아 남편이 애무하는 듯한 손길로 만지고 있더군요. 이건 분명히 엄청난 불륜 현장이야. 아니, 천륜을 어긴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막대기로 둘을 후려치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군요. 잠깐만! 오해! 무슨 오해? 이게 오해라고? 이거 인터넷 방송이라고!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불륜 현장이 아니라 알고 보니 둘은 다름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더군요. 남편은 예의, 그 상의 탈의한 이소룡 차림이었고 시모는 노란머리 가발을 쓴 외국인 여자로 분장했어요. 둘이 키스하는 척하면서 카메라를 보고 멘트를 치면서 이 장면이 마음에 드시면 별풍선을 쏴주세요. 그러면 시청률과 참여율이 올라가고 별풍선을 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고 이상하고
불쾌한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책상 위로 올라가 상의를 벗어 던지고 대걸레를 휘둘렀어요. 이 씹어먹을 년놈들 다 뒤져야 해, 진짜. 어머, 너 지금 노크도 없이 뭐 하는 거니? 아하하하, 여러분, 지금 제 와이프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 라이브가 과연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이 상황이 마음에 드시면 별풍선을 쏴주세요. 별풍선이 아니라 대걸레로 좀 쳐맞아야 돼. 그리고 저는 남편을 흠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서 몸이 말라 있었고 대걸레로 패니까 살 맞는 소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뼈 때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몬은 아들이 처맞고 있으니까 제 등 위에 올라타서 제 목을 조르더군요. 이년이 감히 누구 아들을 때려? 너 나한테 뒤져볼래? 야, 네가 시모냐 아니면 물주냐? 네가 사람이냐? 아이씨구, 이년이 이제 아주 막 나가네. 저랑 시몬은 레슬링 선수처럼 뒹굴면서 머리를 뜯고 목을 졸랐어요. 남편은 처맞아서 코피를 흘리면서도 카메라 쪽으로 연신 별풍선을 쏴주세요를 외치더군요. 시모는 제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욕을 퍼부었고 저는 시모의 수술한 코등을 주먹으로 쳐서 주저앉혔습니다. 저는 이 정신없는 난투극 중에서도 카메라 쪽으로 가서 모니터 상황을 봤어요. 대화창에서는 시청자들이 재밌어 죽겠다고 저들끼리 난리도 아니더군요. 싸워라, 이겨라, 며느리가 잘못했네, 이런 댓글을 보고 정말 열폭해서 저도 모르게 카메라 쪽으로 쌍퍼큐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다음 카메라를 부수려고 힘껏 들어 올렸죠. 그리고 일단 볼펜으로 렌즈를 쪼아서 박살낸 다음 남은 카메라 바디를 철제 침더리 모서리가 찍어서 반으로 뽀개버렸어요. 안 돼! 너 그게 얼마짜린 줄 아니? 내가 별풍선 졸라 모아서 산 거야. 이리 안 내놔? 남의 남편 벗겨서 돈 벌면 그건 노예질이라고요. 이 카메라는 부셔버려야 다시는 이런 짓거리 못하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저는 카메라며 촬영기기 같은 걸 모두 부순 다음에 남편과 시모 앞으로 결혼사진도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거의 1,000만원어치가 넘는 촬영 장비가 한순간에 가루가 되더군요. 저는 시모를 그 자리에 내쫓아내고 남편은 팬티 바람으로 집에서 쫓아냈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112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순순히 물러서더군요. 그 다음날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지라 조용히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이죠. 서명 안 하면 뒷일은 알아서 감당해. 나랑 이혼하고 어머니랑 둘이 살면 되겠네. 한 번만 다시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다시는 그런 방송 안 할게.
노출증에 마마보이 남편 10년 넘게 뒷바라지 했으면 할 만큼 했어. 빨리 도장 찍어. 나 진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렇게 저는 뒤통수를 맞고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배우자인데도 남편에 대해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았어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인터넷 방송계의 인싸더군요. 구독자 수가 무려 몇만 명은 되고 별풍선 수입으로 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그날 방송에서 분탕질을 제대로 친 다음에는 방송이 폐쇄되었고 시무랑 남편은 가정 파탄낸 BJ들이라고 악소문이 퍼져서 방송계에서도 축출되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후에도 직장에 다시 취업하려고 별별 노력을 다했지만 얼굴이 싹 알려져서 결국 아무데도 받아주지를 않았고요. 이후에 개명을 하고 얼굴 성형까지 했는데도 또 그게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발각되어서 포기하고 이후에는 조용히 잠적했다고 해요. 어디 가서 밥이라도 빌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깜빵에 안 갔으니 그렇게라도 벌을 받아야죠. 지금은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저처럼 남편 하나 믿고 평생 살아온 여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남편이 속 썩인다고 해서 그냥 속 끓이지만 마시고 저처럼 뭔가 적극적으로 삶을 주도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남편 하나만 믿고 살기엔 한 번뿐인 인생이 아깝잖아요? 저도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돈 많은 남자랑 재혼해서 지금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연 듣는 청취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마보이에다 노출 중인 남편과 시모의 정신 나간 인터넷 방송이 파탄나서 속이 다 후련하네요. 아무리 취향이 존중되어야 한다지만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은 마땅한 벌을 받아야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주변에 이런 아나무인 캐릭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 행동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더 속 시원한 사연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